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진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절규였지만 이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가 한 맺힌 절규를 내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젯밤 11시 29분 여의도 공원 앞 대로입니다.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요, 한밤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밤 11시에 국회의사당 쪽 한강 둔치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막고 검문하고 통제하고 그야말로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강 둔치 쪽으로 기자회견장을 옮겼다가 거기도 엄청나게 막는 바람에 결국 자영업자들은요, 여의도 공원 앞 대로변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들은요 한밤중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까요? 아마 자영업자라는 특수성도 있고요, 또 얼마나 절박했으면 빨리 알려야 된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은요 4차 대유행이 되면서 진짜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를 보면요, 청계천 옆 사진관의 모습입니다. 매출이 0원이래요.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0원이랍니다. 0원. 0원은 줄어들었다는 표현이 안 어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출이 줄어들었으면 매출이 1원이라도 있어야지 얼마나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매출이 0원이 되니까 이거는 줄어들었다는 표현도 안 어울린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한밤중에 뛰어나갈 수밖에 없죠. 이게 청와대 옆 사진관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특히 수도권에는 지금 저녁 6시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된 사실상 셧다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지금 저녁 매출은 0원 되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는 그 한밤중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경찰이 막고 통제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대로변에서 첫 마디가 이 말이에요. 제발 살려달라는 것이다. 제발 살려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발 살려달라.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기용 대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최성재 국민의힘 의원도 마이크를 받아서 올라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최성재 의원은 자영업자 출신이죠.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인원 제한, 시간 제한, 이거 다 폐지하라 이거예요. 다 폐지하라. 그리고 손실보상 해달라 이거. 손실보상. 표값만 던져주지 말고 진짜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서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들은 죽으란 말이냐 이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란 말이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자영업자 대출 보세요. 대출. 2021년 1분기에 831조 8천억 원입니다. 이 정도 대출은요 심각하다 못해 지금 자영업자들이 퍽퍽 나자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정도라고 해요.
이 대출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분 대출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시중은행의 대출은 덜 늘어납니다. 2021년 3월 말 현재 16.2%입니다. 그러나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의 부채는 24.4%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중은행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저축은행이나 카드나 대부업에서 지금 돈을 또 빌린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폭이 점점 벌어지죠. 점점 폭이 벌어진다는 것은요, 이것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빚내서 빚을 갚지만 이제는 한계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계에 왔다는 이야기. 자꾸 폭이 넓어지니까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업종별로도 제한이 없을 만큼 지금 시체말로 박살났습니다. 개박살났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까요? 보세요. 여가는 여행사들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출 증가율이 31.2%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31.2%까지. 도소매도 24.2%고요. 음식 숙박도 18.6%고요. 부동산도 3.5%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 모든 업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업종이. 어렵지 않은 업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은 업종이. 이러니 자영업자들이 한밤중에 기자회견을 할 만도 하지요. 그게 절규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한밤중에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밤중에 모임하는 걸 처음 봤어요. 한밤중 집회를 처음 들었습니다. 기자생활을 저도 엄청 오랫동안 했잖아요. 기자생활을. 거의 전체로 따지면 유튜브까지 다 따지면 30년 했습니다. 30년. 30년 기자생활을 하면서 밤 11시에 기자회견 하겠다? 야, 이거는요, 중대한 일 있잖아요. 중대한 일. 예를 들어서 한전이 파업한다. 예, 한전이 파업하는데 전력 공급을 오늘 밤 11시부터 안 하겠다. 이럴 경우 외에 지하철 파업을 해서 내일 아침부터 문을 선다 안 선다 할 경우에 이렇게 아주 필요하고 급박한 일일 때만 한밤중 기자회견을 받지, 저는 자영업자들이 한밤중에 기자회견한다는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요 필요하고 급박한 일이라는 겁니다. 필요하고 급박한 일.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 오죽했으면 살려달라는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인원 제한을 풀어라. 시간 제한도 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소리치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저는 들리는 듯합니다. 가슴이 울컥하고 마음이 짜릿해요.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저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다니까요. 빚은 빚대로 많고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고, 그러면 거기에 쌓인 모든 스트레스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와중에 정부는 오락가락 방역 대책만 남발하고 있고 누구 책임이니 정부 책임이 아니니 이런 책임론까지도 불거지면서 이제는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는 말까지, 어쩌면 이렇게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변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국가 운영의 원칙도 없고 임기응변만 늘어요.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이 와중에 죽어나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경찰들이 더 많습니다. 경찰들이. 하다못해 한 100명은 엉켜 있습니다. 100명은. 자영업자들이 말도 못하게 입을 막겠다는 건가요? 1인 이상 집회 금지니까
무조건 받겠다는 건가요? 여러분, 오죽 답답했으면 이들이 한밤중에 나섰겠습니까? 정부가 이 자영업자들의 피 맺힌 절규를 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막잖아요. 이제 터질 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터질 게 터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때는요, 여러분, 어떤 감당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감당도. 저는 이렇게 간다는 자체가 어쩌면 한스럽고 어쩌면 눈물이 나는 일이다. 제발 정부라는 나라라는 그런 범주 안에서 모든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임기응변만 하는 정부 도대체 어쩌려고 이렇게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 사이 자영업자들은 하나씩 둘씩 다 죽어갑니다.